프린트 공자 관련 성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자 관련 성어에는 극기복례, 미니호고, 발분망식, 수리부작 이 4개가 있는데요. 모두 논어에서 유래된 성어입니다. 극기복례는 극은 이기 극, 기, 몸기, 복은 돌아올 복, 예는 예의, 예절, 예자입니다. 극기, 자기를 이겨서 복례, 예로 돌아간다. 욕심을 버리고 예의 범절을 따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안윤이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니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육아사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인데요. 우리가 어질 인자로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육아사상에서는 이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요. 무조건적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 따른 차별적인 사랑을 뜻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인을 개인의 자기의 수양에서 시작해서 가족, 이웃, 나라로 확대되는 형태의 사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두 번째 미니호고는요. 미는 재빠를 민첩하다 이런 뜻이고 이는 말, 이을, 이, 호는 좋아할 호, 고는 옛고 그래서 민첩하게 재빠르면서도 옛것을 좋아했다라고 했는데요. 공자가 나는 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해 그것으로 부지런히 탐구해온 사람이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합니다. 즉 공자는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열심히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법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발분망식은 발은 피다 또는 쏘다 이런 의미의 글자인데요. 그래서 발생, 발전이라는 한자어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분은 성낼 분, 그래서 한자어에 분노라고 할 때에 쓰는 한자고요. 망은 잊을 망, 식은 밥 또는 먹을 식입니다. 그래서 발분은 다른 말로 분발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발하다의 의미는 무언가에 열심히 열중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분이란 말은 학문에 분발하는 것을 여기에서 뜻하고요. 그 학문에 집중해서 먹는 것을 잊을 정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한 가지 일에 온 정신을 쏠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춘추시대 때 초나라 서편이란 곳에 사람이 공자의 제자 자로에게 너의 스승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로는 스승의 인품이 일반인과는 매우 다른 탁월한 인물이긴 한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다 결국 답을 하지 못한 거에서 공자가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자로에게 이르기를 학문에 발분하면 끼니도 있고 도를 즐기며 근심과 걱정을 잊고 늙음이 닥쳐오는 데에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라고 한 말에서 유래합니다. 즉 공자 스스로 학문에 열중하고 어떤 그런 것에 근심과 걱정을 잊을 정도로 학문에 열중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수리부작은요. 술은 서술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는 말, 이을, 이, 부, 아니, 불, 작은, 지을, 작자입니다. 주로 자신의 저술이나 창작을 두고 겸손하게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은 술은 객관적인 의미의 객관적으로
썼지 자기가 창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라는 의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지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꾸미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글자 하나하나의 뜻과 의미 있습니다. 이것을 2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자와 장자 관련 성어인데요. 대교약졸, 무용지용, 무의자연, 호접지몽 4개가 있습니다. 먼저 대교약졸의 대는 클 때에 교는 공교할 교자입니다. 공교하다라는 뜻은 솜씨 또는 꾀가 재치가 있고 교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은 같을 약, 졸은 졸렬하다인데요. 옹졸하다, 못났다 이런 의미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대교라고 하는 말은 크게 공교한 솜씨를 대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은 졸한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총명한 사람은 뽐내거나 과장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도리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노자가 말한 것 중에서 크게 바른 것은 겉으로 보기에 마치 굽은 듯하고 크게 솜씨가 좋은 것은 마치 서툰 듯하며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마치 어눌한 듯하다. 고요함은 떠들썩함을 이기고 차분함은 열기를 이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지용은 없을 용은 쓸 용. 그래서 무용 하면은 쓸모없다 이런 뜻이고요. 지는 어조사 또는 갈지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용은 쓸모. 그래서 쓸모없는 것의 쓸모. 언뜻 보아 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도리어 크게 쓰일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장자가 길을 가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꾼이 이를 베려고 하지 않아서 그 까닭을 물었니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자는 이 나무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타고난 수명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였고요. 여기에서 나와서 무용지물이란 말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엇을 말합니다. 그 무용지물이 때로는 유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표현인데요. 우리말 속담 중에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바로 무용지용의 의미와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분나무는 목재로 쓰일 수 없는 나무를 말하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선산을 지킨다. 선산이란 것은 조상의 묘가 있는 산을 선산이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이제 선산을 지킨다. 겉으로 보기에는 못생겼지만 자,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용지용의 의미와 통하는 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위자연은 없을 위는 되다 또는 하다 위, 스스로 그러하련.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 할 때 자연이란 그 말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을 말합니다. 무위라는 말은 뭔가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위자연의 말 자체는 도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원리인 도에 따르는 삶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호접지몽이 있는데요.
지자를 빼서 호접몽이라고도 합니다. 호는 오랑캐호, 접은 나비접입니다. 그래서 호접은 호랑나비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지는 갈지자인데요. 여기에서 뭐뭐의라고 해석하고 몽은 꿈몽, 그래서 호랑나비의 꿈이라고 직역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과 꿈의 구별이 안 될 것 또는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이야기는 장자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니다 깨서는 자기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었던 건지 호랑나비가 꿈에 장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래 것은 노자와 장자의 성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음과 뜻입니다. 두 번씩 작성해서 등교 첫 수업에 제출하고요. 혹시 이 프린트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만큼 두 번씩 다른 노트나 연습장에 그대로 작성을 해오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져오지 않았을 시에는 미제출로 간주되어서 2장을 작성해야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약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경우를 발견하기 힘든데 때때로 우리 생활에서 뜻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런 게 있는지 한 번씩 잘 생각을 해보고요. 두 사상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등교 수업 첫 시간부터 성어 안내자를 만들기를 할 건데요. 자신이 선택한 성어가 있죠. 그 성어를 혹시 시간 되면은 인터넷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고 잘 준비했다가 등교 첫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로 안내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